해볼게요. 값을 구하여라. 일단 편하게 접근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x 플러스 3이라는 아이가 5x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원하는 값은 뭐냐면 먼저 fx를 구하라고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걸 구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경우는 이거죠. 수도 없이 많이 했던 그 아이입니다. 어떻게? 프라임 쓰는 거죠? 이렇게 맞죠? 그리고 왜냐면 이 x라는 녀석은 실제로는 프라임인 녀석이거든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x 프라임의 관한 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 x의 도움을 받아야 돼. 얘는 얘 거야. 얘는 얘 거고. 그럼 여기에 있는 식은 당연히 x 프라임을 사용한 식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얘를 이 x는 x 프라임 마이너스 3, x는 2분의 x 프라임 마이너스 3이라고 놓고 당연히 얘를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프라임의 관한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대입을 하겠죠. x 자리에 얘가 들어가요. 그래서 5 곱하기 2분의 x 프라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라는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정리해 주시면 2분의 5의 x 프라임 그리고 2분의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자, 요거 곱해서 2분의 마이너스 15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4를 줬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9.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가 왜 이 모양이야? 뭘 빼먹었나? 축. 넘어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고 대입을 했고 그래서 5를 곱했고 2분의 x 그 다음에 2분의 15 맞는데 숫자가 좀 안 예쁘네요. 자, 이런 식의 값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fx 프라임 x라는 식이 주어진 거야. 이제 fx라는 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2분의 5의 x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9 프라임을 왜 이제 바꿨느냐 이제 뭐 더 이상 비교할 거 없으니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다가 대입이 들어갑니다. 3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3을 들어갔으니까 3이 들어갔어요. 3 들어갔으니까 2분의 15 마이너스 2분의 19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2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예요. 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도대체 요 식에다가 뭐를 대입해야 이 녀석의 값이 얘가 3이 되겠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굳이 역함수를 구할 필요 없이 그냥 이런 질문인 거예요. 역함수에다 3을 대입하라는 건 단순하게 말하면 여기에다가 뭘 대입해야 3이 나올래? 이거 물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에 내가 a를 대입해서 3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 그럼 역함수에다가 3을 대입하면 a가 나오겠다는 거죠.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5에 a가 있고 이항을 시켜서 2분의 25라는 값이 만들어지고 날리고 날려서 a의 값은 5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값은 무엇과 무엇? 마이너스 2하고 5가 마이너스니까 값은 3 이렇게 가는 문제였습니다. 3칸짜리죠?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정석적인 풀이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렇게 복잡한 풀이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하는 풀이는 이거입니다. 볼게요. 잘 보세요. 자, 이 아이의 목적은 첫 번째 이 자리가 3이 되는 걸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x에 뭐 들어가면 얘가 3이 될까요? 0. 그러면 3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저기 나온 마이너스 2가 이제 바로 나왔어요. 첫 번째. 자, 두 번째입니다. 얘는 뭘 원하고 있냐면 이 i의 값이 3이 됐을 때 x값을 원하고 있어요. 다시 역함수라는 건 이 3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3이라는 소리예요. 역함수는 반대니까. 자, 얘가 3이 되려면 x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1이죠. 맞죠? x에 1 들어가면 이거 3 나오는 거 맞죠?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어보자.
얘는 어떻게 되죠? 5는 3 이렇게 나옵니다. 맞나요? x가 똑같이 1이니까 저희 답은 5. 그래서 아까 마이너스 2랑 5 만나서 둘이 더해서 3 이렇게 가는 게 이 문제 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 보세요. 자, 이거 풀고 싶니? 시험 볼 때? 자, 한 문제 풀이 이만큼 들어갔어요. 맞죠? 이게 정석 풀이야. 해설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원하는 건 식을 원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얘가 만약에 fx라는 식을 원했고, 또 f의 역함수 인버스 x라는 식을 원했어. 그럼 이렇게 풀어야지 어쩔 수 없잖아. 그런데 얘가 원하는 건 지금 함수값이거든요. 맞죠? 함수값이야.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자, 여기에 2x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그게 들어갔더니 5x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왔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요거 이해되시죠? 요건 괜찮죠? 여기에 2x 플러스 3이 들어갔더니 5x 마이너스 2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되세요? 그럼 봐봐. 얘가 원하는 걸 그대로 써보면 얘가 뭐가 됐다는 거야? 3이 됐다는 거지. 그치?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대응하는 거니까 얼마로 됐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얘가 3이 되려면 x는 0이어야 되겠죠? 그럼 이것도 똑같이 0일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된다? 그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얘가 3이래. 얘가 3이래. 그랬을 때 어디로 가냐 물어보는 거야. 자, 봐봐. 얘가 3이 되려면 x 아까 얼마였죠? 1이었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1이 되겠지? 그럼 얘는 얼마가 돼? 5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물어본 건 5랑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문제 풀이는 지극히 단순해집니다. 이렇게 풀려면 넉넉하게 한 2분 걸리겠죠. 저렇게 풀려면 넉넉하게 한 30초에서 40초 시간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이 유형은 무조건 저렇게 가셔야 돼요. 왜? 시간 낭비니까. 하지만 식 자체를 구하려는 문제였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풀이를 가야 되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 되셨나요? 자, 일단 갑니다. 99번입니다. 함수에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역함수가 어서오세요. 자,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 왜 거기 앉으면 되지. 먼저 온 사람 여기 아니야? 거기 들어오는 사람 있어? 아니야? 자,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저 절대값 표시가 나오면 어떤 행동을 하셔야 되냐면, 이제 앞으로는 그래요. 이제 1학기가 아니니까 2학기부터는 저렇게 어떤 함수에 절대값이 포함된 표현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저 아이를 이렇게 해서 두 개로 구분 지어 놓으셔야 돼요. 우리 함수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있었죠. 두 개짜리로 분리되어 있는 거. 그렇죠? 어떤 범위에서는 이 쓰고 어떤 범위에서 이거 쓰라. 맞죠? 있었어요. 분명히 우리 문제 풀 때 보면은. 자, 저 절대값 표현이 그 문제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단지 불친절한 거야. 나 정리 안 해줄 테니까 너희가 스스로 정리해서 알아서 씩 집어넣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값 대입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먼저 해봅시다. 저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0보다 크죠? 그럼 도현아, 절대값 안에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나와? 그거랑 같으면 그대로 나오겠죠? 첫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쟤는 그대로 나와서 a의 x-3이 돼요. 전개하시면 요거랑 요거랑 만나서 a 플러스 4의 x가 되고요. 요거랑 요거 만나고 마이너스 3a와 뒤에 만나서 플러스 2가 돼요. 그럼 얘는 a 플러스 4의 x 마이너스 3a 플러스 2라는 형태로 정리됩니다. 자, 두 번째.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랑 만났으니까 4-a의 x. 그렇죠? 그리고 만나서 플러스 3a 플러스 2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제 떠올려 볼까요?
뭘 떠올릴 수 있냐면 지금 요 형태를 쫙 살펴봤더니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얘도 1차식이고요. 얘도 1차식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역함수가 존재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자.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근데 어디서 뭐 딱히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 지호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직선인데 x는 3이라는 점을 기점으로 그려지는 좌우에서 다른 모양을 가진 직선인데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여기 기울기의 곱이 0보다 크다. 그렇죠. 그게 답이에요. 저렇게 준 건 이미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주구장창 설명했었던 그 유형 중에 하나야. 맞죠? 직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생각해봐.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지금 우리가 1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맞죠? A의 범위는 없으니까. 얘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프였다. 그럼 두 번째 그래프도 올라가야 돼요. 얘가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대1이 아니니까. 이것도 안 된다. 당연히 올라가야 돼. 근데 얘가 만약에 떨어지는 그래프였어. 올라가? 안 돼. 평행? 안 돼. 당연히 밑으로 떨어지는 형태의 그래프야.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얘가 양수면 얘도 양수고 얘가 음수면 얘도 음수여야 돼.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기울기의 곱이 양수다 이렇게 풀어가요. 기억하자. 시험에 지긋지긋하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문제 풀 때 물론 여러분이 이건 기말고사 범위긴 하지만 아마도 여러분 문제 시험 대비하기 전까지 기출만 풀어봐도 이런 문제 수도 없이 만나게 됩니다. 거의 기출 문제 출제 그러니까 시험 보는 횟수만큼 얘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정도로 거의 나온다고 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울기의 곱은 0보다 크다라고 접근을 하게 되면 근데 여기 이거 주의하자고 그랬어요. 음수 얘는 먼저 마이너스 밖으로 꺼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자, 얘를 플러스로 바꾸는 효과로 부등호의 방향은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마사와 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A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 다음 생각을 해보자. 그 다음 생각. 질문입니다. 이렇게만 가면 정수의 개수는 몇 개가 돼요? 7개가 되는 게 맞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 생각을 또 여러분들은 해보셔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될까?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될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생각 뭘까요? 자, 그걸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래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끊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얘가 연결되는지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야. 3, 3을 대입해 볼 거야. x에 3을 대입해 봤더니 얘는 마이너스 2a 죄송해요. 3 대입했으니까 a 날라가고 12 더해서 14 여기도 3을 대입했으니까 a 날라가고 14 똑같이 되는 거 맞죠? 연결되네. 여기까지 통과했거든? 자, 이거 풀어보신 분. 난 풀었다 손. 자, 이거 과연 7개가 맞을까요, 지성아? 과연 7개가 맞을까요? 하진아, 이거 풀어봤니? 못 풀어봤어? 어려웠지? 과연 7개가 맞을까요? 그것만 생각해봐. 과연? 그냥 맞아요, 틀려요. 그것만. 어서 오세요. 현영아, 전화 안 받던데. 네. 전화 안 받던데. 열심히 오느라. 자, 예. 맞아요, 틀려요, 지금. 그것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여기 앞에 그런 표현이 없네요. 1차 함수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쵸? 그냥 함수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봐야지. 여기에 마사랑 4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랑 4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한번 체크해보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렇지? 마사를 한번 대입해보는 거야. A에다가 마사를 대입해보는 거야. 혹시 우리가 놓친 등호가 되어있을지 모르니까 마사를 각각 대입해볼 거예요. 첫 번째에다 마사를 대입하면 얘가 사라지면서 얘는 어떤 값이 되죠? 근데 문제는 무슨 함수가 돼요? 상수함수가 돼요. 안 되겠구나. 자, 그러면 4도 한번 대입해보는 거야. 얘는 상관없거든? 근데 여기에 4가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얘가 또 사라져요. 그럼 또 무슨 함수? 상수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면 된다는 건가? 안 된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면 좋겠다라는 거지. 왜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는지까지도 알고 가야지, 공부할 때는. 그쵸? 그냥 뭐 요거니까 안 되겠지 이러지 말고. 그렇다면 왜 등호가 들어갔을 때는 안 되는지까지도 확인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수는 7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거 말고 혹시 질문 있어? 찬영이도 여기에 있는 거 말고 질문 있으면 하자. 809번, 809번 또 찬영 여기 있는 거 말고는 없어? 찬영이 이제 여기 있는 거 말고 8번, 808번 또 오케이. 자, 계속 가볼게요. 자, 808번과 9번이 추가됐습니다. 808번부터 한번. 자, 이 표현은 아까 우리가 95번에서 했었던 풀이하고 똑같습니다. 95번에서 했었던 풀이. 단영아, 영상에서 맨 앞부분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을 꼭 봐야 돼. 왜냐면 그게 이거의 정석풀이가 거기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정석풀이는 하지 않고 이거 뭐 구하는 거예요? 함수값 구하는 거니까 이 값만 구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방법은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자, 우리가 함수라 하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어떤 이 아이가 2분의 5-x가 이제 출발을 해서 3x 플러스 2라는 값으로 도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얘가 들어가서 얘가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원하는 건 자, 5의 값이야. 그럼 단영아, 이 5라는 값은 역함수니까 얘가 5라는 말일까? 오른쪽에 있는 얘가 5라는 말일까? 얘가 5라는 말이겠죠? 근데 얘가 5가 되려면 x의 값은 얼마가 돼야 돼? 그렇잖아. 더해서 5가 되려면 x는 얼마? 1 돼요. 그렇죠? 그럼 x는 지금 1이 된 거야. 맞죠? 자, 이제 이쪽으로 와보자. 여기 x에다가 1을 집어넣어봐. 그럼 얘 얼마 나와? 그래서 답은 2예요. 뭔가 허탈하겠지만 이렇게 풀려요. 지호야, 이거 맞췄니? 네. 어떻게 풀었어? 왜 식 만들어서 그랬어요? 식 만들어서 풀었어. 오케이. 그게 정석이니까 그렇게 공부할 때는 하셔야 되지만 만약에 이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왜? 식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닌 이상은 굳이 식을 구할 필요 없고요. 함수값 자체만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 써주고 여기 써주고 번거롭더라도 처음에는 익숙해지시면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거죠. 5? 네가 5면 x는 1이네. 1 들어가면 너 2네. 답 2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뭐에서는? 함수값에서는. 아니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풀이가 겁나 길어져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9번 가봅니다. 자, 딱 봐도 겁나 어려워 보이죠? 근데 현준아 맞췄니? 거의
지우가 안 풀었지? 풀었는데 다 확인을 못했어. 그러나 풀었니? 근데 노인 야, 나 이해가 안 되네. 야, 하진이랑 단영이가 질문 안 했으면 이거 그냥 넘어가는 거였잖아. 지은아 이거 풀었어? 이분들 안 되시겠네. 오야. 왜 자꾸 이런 의미지면 나 일요일날 보강 때린다. 계약하기 전주 일요일 보강. 좋지. 그럼 내가 쉬는 날 나 못 쉬었으니까 와 겁나 짜증내겠지. 야 이게 내일 내가 시도 못했네 이러면서 와. 이런 분위기면 나 과목절날 수업해버린다. 학원 방학 때. 우리 아이도 짜증내겠지. 오. 휴가 때 왜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냐 막 이러면서 짜증내겠지. 애들하고 놀아야지. 나하고 또 너희한테 그 짜증을 풀겠지. 야, 이분들 위험하십니다. 자, 아유 하진이랑 단영이랑 규환은 이거 풀었어? 너도 오늘 숙제 안 했어? 근데 왜 질문 안 했어? 누가 하겠지? 까먹었어. 좋아요. 다행히 하진이 덕분에 풀 수 있게 됐네요. 자, 보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 대하여 두 함수가 f라는 함수도 g라는 함수도 둘 다 실수에서 실수 전체로 대응하는 함수입니다. f와 g라는 함수 두 개가 주어져 있고요. 그 밑에 역함수, g함수, f함수들의 함수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저 i의 값을 구하자. 그럼 우리는 먼저 a를 구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보자. 자, 정신 차리시고. 자, 제가 의미하는 걸 제가 수식으로 보여드리자면 지금 여기에 하나의 함수가 있는데 얘가 세상을 둘로 나누고 있어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1보다 작을 때 이 i는 똑같이 r로 대응하는 함수인 건 맞는데 이 경우에서는 어떤 함수를 쓰겠다. 저기에 주어져 있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식을 쓰겠다는 거고 이 i는 x 플러스 2라는 식을 쓰겠다. 서로 다른 식을 쓰겠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온 값도 돌아갈 때도 똑같이 이 동선을 타고 가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갈 때도 봐봐. 이렇게 왔잖아. 그럼 여기에 있는 값을 보낼 때는 이거 타고 가야 될 거고 여기에 있는 값을 보낼 때는 당연히 이거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왜 역함수가 뭐야? 왔던 거 돌아가는 거니까. 일단 그거 생각하시고 gx라는 녀석은 착해요. 그냥 뭐 자기 할 일 해. 그냥 얘는 혼자 그냥 나는 항상 x 플러스 a라는 식만 쓸 거야. 여기 있는 거 여기를 보내주는 과정을 같이 있죠. 자, 이제 그들의 도움을 받아볼 거예요. 자, 해보자. 자, 첫 번째부터 F2. 자, 봅시다. F2는 당연히 어떤 거? 2가 1보다 크니까 이거 따라가겠죠? 쭉 따라갑니다. 4에서 4를 뺐고요. 3을 더했으니까 이 i의 값은 3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여기까지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3입니다. 자, 두 번째 g를 따라갑니다. 여기에 3이 들어갔어요. 3이 들어가서 이 식을 거쳤으니까 3이 들어갔으니까 a 플러스 3이 됐을 거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 a 플러스 3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과정이야. 이거 따라가는 거잖아. 자, 이제 잘 들어봐. a 플러스 3을 역함수로 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봐봐. 저 a 플러스 3을 과연 위에다 집어넣어야 될까 아래다 집어넣어야 될까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팠을 건데 결과를 보자. 봐봐. a 플러스 3이 여기 아니면 여기에 들어갈 텐데 봐봐. 나온 결과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면 위식을 따라갔을 거고 나온 결과가 1보다 작은 값이면 아래식을 따라갔겠지. 결과적으로 왔던 길 돌아갔잖아. 근데 결과 봐봐. 결과가 얼마라고 써있어? 1 맞죠? 그럼 그 1은 이거 따라한 거야 이거 따라한 거야? 위에 거 따라한 거 맞죠? 왜 1이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a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을 아래다 대입한 거 아니잖아.
위에다 해서 이렇게 나온 거지. 요거 이해되시나요? 위에다 해서 이게 나왔다고.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봐봐. 우리에게 주어진 식은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식에다가 x가 1일 때 이 아이의 결과가 a 플러스 3이 나왔다는 거지. 이거 이해되세요? 요거 이해되세요? 자 x가 1일 때 여기다 대입해서 a 플러스 3이 나왔어요. 안 나요? 이해되세요? 하진아 이거 괜찮겠어? 그럼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되지. 대입하면 되지. 뭘 역함수로 구해?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이거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봐봐. x에다 1 대입했어. 1마 2 플러스 3.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나왔어요? 2가 나왔죠. 그럼 a 값은 얼마예요? 마이.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온 거야. 자 여기까지 질문. 역함수라는 건 왔던 길을 돌아가는 거야. 올 때는 이길 따라 왔는데 갈 때는 이길 따라 가? 그게 어딨어? 그치? 올 때 이길 따라 왔으면 갈 때도 이길 따라 가야 되는 거야. 근데 a 플러스 3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얘 때문에 뭔가 바뀌었으니까 이 a 플러스 3이 위를 따라갈지 아래를 따라갈지 우리 지금 모르는 거잖아.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가 나왔어? 1이 나왔어. 아 목적지가 1이구나. 어떤 길을 따라가서 목적지 1로 도착해야 되는데 그 1이 어딨어? 위에 있잖아.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얘는 이걸 따라갔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x가 1일 때 얘가 나온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굳이 이 아이 역함수를 구할 필요 없겠지. x가 1일 때 이게 나온 거니까. 그래서 x가 1일 때 요 식에 대입해서 이 i의 값이 2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갈 수 있겠다라는 거야. 하지만 여기까지 좋아요. 그래서 a 값을 이제 알았다. 그러면 a 값을 이제 알았다.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됐죠? 이제 연산할게요. 연산할 건데 자, 두 번째 연산. 자, 요거 가볼게요. 요거 먼저. 역함수에다가 3을 대입해야 돼. 어떤 느낌이 들어요? 머리가? 그렇죠. 역함수에다가 3을 대입한다. 어떻게 하자는 걸까? 역함수에다 3을 대입하자. 아마도 여기까지는 여차저차 푸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좀 난관이야. 역함수에 3을 대입하자? 그럼 또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얘 아니면 얘에다가 3을 써야 돼. 맞죠? 얘 아니면 얘에다가 3을 써서 나오는 값을 체크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치역을 설정했다면 상관이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치역이 얼마인지 여러분이 미리 체크를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봐보자.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는 x가 1이라는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의 방정식 맞죠? 생각해봐. x에다가 1 대입하시면 아까 얼마 나왔었죠? 2 나왔거든. 그럼 이 점의 좌표가 1,2야. 맞죠? 맞죠? 얘는 그런데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만 얘를 쓰겠대. 그럼 얘는 존재하지가 않는 녀석이거든. 그쵸? 그럼 봐봐. 정의역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인데 그렇다면 치역은 y가 얼마보다 2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이라는 거야. 그쵸? 그 말은 이거 연산하시면 y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 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때는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를 씁니다.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1보다 작은 구간에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맞죠? x 플러스 2니까 올라가니까. 근데 얘는 그러면 치역이 어떻게 되느냐? x, 이 녀석이 1보다 작은 구간에서 쓰고 있으니까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y가 2보다 작은 구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누가 들어가요? y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이게 정석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얼마를 대입해야 돼요? 3을 대입해야 되죠. 3은 위로 들어가야 돼? 아래로 들어가야 돼? 여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왜?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 여기에 3이 들어갔어. 그럼 이제 또 요 계산을 또 해야 되는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3이래. 그럼 x에 뭐 들어가면 돼요? 0과 2인데 0은 안 되지. 왜? 애초에
0 못 들어가. 그럼 얼마가 들어가야 돼? 2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답은 2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제 여기로 갈 거야. 역함수. 근데 여긴 역함수 되게 쉽죠? 얘가 지금 2야. 그럼 얘는 얼마야? 3에서 1 빼야 2가 되니까 얘는 3이야. 그래서 요만큼은 이제 3이 된 거야. 마지막으로 이제 F함수 나왔습니다. 요 함수에서 3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3, 3은 9에서 마이너스 6 플러스 3에서 답은 6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 답이 없어요. 왜 없지? 아, A 더해야 되네요. 6에다가 요 마이너스 A를 해줬으니까 A 값을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해줬으니까 답은 5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 자, 이 문제는 지금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왜냐면 요거 풀이하는 이 수준이 단순하게 말할게요. 풍무나 이음이나 검단이나 일단 무조건 준킬러 수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킬러까지는 아니어도 준킬러. 풍무는 4문제 중에 한 문제, 그렇지? 그 다음에 이음 같은 경우도 굳이 배점으로 하자면 거의 한 5.4 요 정도 레벨이니까 알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 레벨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저렇게도 나오면 진짜 어렵겠구나 정도를 느껴보라는 거지. 지금 이거 완벽하게 풀라고 저는 바라진 않아요. 이거 기말고사 바쁘니까 지금 딱 요 정도 수준으로. 근데 이걸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간이 나눠지고 그 안에서 역함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서는 원래 가장 좋은 풀이는 뭐냐면 처음부터 취업을 설정해 놓으면 편하게 해요. 그렇죠? 이렇게 갈 때는 이 범위를 따라가고 이렇게 갈 때는 이 범위를 따라가서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하지만 처음에 A 플러스 3은 얘가 2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결과값 1을 가지고 역으로 유추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실제 이 녀석은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자, 질문 잘하셨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14번은 현준이 괜찮아? 네. 이거? 네. 오케이. 오야 멋있다. 자, 똑같은 문제예요. 그쵸? 금방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데 현준이가 얘는 왜 풀었을까? 미지수가 어떻게 하라고. 그치? 아마도 이 문제에서 가장 포인트는 이걸 쓸 거예요. A 플러스 3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근데 여긴 다행히 뭐가 없어요? 미지수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말 나온 김에 여기에는 지금 정의역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으니까 치역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자, 이 아이의 그래프는 x가 0인 점을 기준으로, 0선을 기준으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제곱, x가 0보다 작을 때는 2x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런데 1대1 되는 거 맞죠? 이제 해보자. 그렇다면 0을 대입해보면 0이거든요. 이 아이는 x가 0보다 작을 때니까 y도 0보다 작다가 나올 겁니다.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y도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어디다 대입해야 되는지 저걸 그냥 이렇게 바로 한번 써봤습니다. 풀어볼게요. 해보자. 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는데 일단 우리는 이 괄호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역함수를 분배 먼저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자, G 순서가 바뀌죠. 이렇게 순서가 바뀔 겁니다. 그럼 이것들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함수와 역함수가 만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제 이거 두 개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먼저 G의 역함수 마이너스 2야. 그럼 자,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값을 구하면 되죠. x에 뭐 들어가면 되냐? 3x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8, x는 마6. 얘는 마이너스 6이구나.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뭐 해야 돼? 요거 하셔야 되겠죠? 선생님 마이너스 6을 대입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요? 자, 마이너스 6은 여기 있어요. 그쵸?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은 여기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이미 만들어놨죠? y의 값이 역함수 거꾸로 오는 값이 마이너스 6, 0보다 작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 x가 아니고 y가 마이너스 6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값이 필요해요. 그럼 x 값은 얼마죠?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두 번의 연산을 거쳐서 나오는 문제 형태였고요. 좀 전에 했었던 녀석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단지 미지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식 자체가 좀 더 쟤보다는 수월했고 제가 그래프로도 살짝 그려봤어요. 얘가 y의 값이 지금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로 구별이 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당연히 어떤 식을? 요 식을 x제곱을 써요. 이때는 2x를 써요. 그럼 나온 결과값은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y가 0보다 작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은 0보다 작은 값이고 맞죠? 0보다 작은 값이니까 여기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요 2x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값을 찾기 위해서 x의 값을 마이너스 3이라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7번 가볼게요. 이게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마디 탁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소수고요. 대부분 이게 한동안은 여러분들을 조금 계속 혼란스럽게 할 거거든요. 그러다 어느 딱 시점이 되면 더 이상 혼란하지 않게 되는 시점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건 이제 사람마다 시간차가 있으니까. 자, 한번 볼게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두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저 위에 뭐 어떤 연산을 쫙 그려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지금 요 i는 당연히 이것부터 처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쟤를 다시 써주면 자, 앞에 것도 마찬가지니까 앞에 것부터 다시 써볼게요. g의 역함수 합성함수 f 요거에 3. 그 다음에 플러스 f의 역함수 합성함수 g에 6. 자, 이제 천천히 풀어봅시다. 자, 여기서 지금 이 y는 x의 역할은 뭐라 그랬었냐면 좌표를 알려주는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 따라가 보자. 얘가 알려줘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지금 요 라인이 4, 4 연결되어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2, 2 연결되어 있는 거 맞고요. 1이 올라갔으니까 이쪽에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1 설정할 수 있고요. 2는 있고요. 3이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3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3 설정해 주시고요. 6, 6 여기까지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6이 설정이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저렇게 일일이 다 하지 않고 필요한 것들만 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처음에는 저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봅시다. 자, F3. 도현아, F3. 자, 이거 헷갈릴 테니까 fx가 지금 요 그래프거든요. 색깔로 표현해 드릴게요. 이게 fx고요. 그 다음에 gx는 파란색입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보통 이거 헷갈려서 틀리거든요. 자, 해보자. 도현아, F3는 얼마예요? 4. 3이 들어가서 4가 나왔으니까 얘는 3이다. 자, 현준아. 그냥 G의 역함수 4는 얼마일까요? G 역함수 4. 아, 정답. G, 파란색. 아니 역함수 4. 이 그래프에서 y가 4인 걸 찾아요. 역함수라는 건 y가 4에서 해서 거꾸로 오는 거잖아. 그치? 여기 y 4 여기 있지? 그치? 쭉 와봐. 어디서 파란 그래프랑 만나? 여기서 만나지? 오, 그래. 누가 6이라고 했어? 지성이가 그랬니? 제가 진행했습니다. 도현이가 그랬어? 지성이가 그랬어? 제가 아, 현진이가 그랬어? 저부터 누가 말해. 자, 그래서 봐봐. 여기서는 역함수의 4라는 건 이쪽에서 출발하라고 그랬잖아. 역함수는 이쪽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4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와? G 그래프까지 와야 돼. G 그래프, G 여기까지.
그래서 x는 6. 그래서 얘는 6이 됩니다. 자, 한영아 여기서 가보자. G6은 얼마예요? 파란 그래프. 4. 자, 얘는 4야. 휴아야. F 역함수에서 4는 얼마일까요? 빨간 그래프 보시면 돼요. 오, 그렇지. 좋아. 이렇게 다예요. 이거 질문하신 분 괜찮나요, 이제? 그래서 그냥 천천히 따라가 주시면 돼요. 정상적인 그래프는 여기서 출발해서 보내시고요. 역함수의 그래프는 y에서 출발해서 돌려보내면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주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 헷갈리라고. 그리고 이렇게 주는 이유는 자, 너희가 실제로 시험 보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무슨 짓을 하냐면 이쪽에 gx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gx라고 풀어버려요. 여기 fx가 있으니까 얘를 fx라고 풀어버립니다. 무슨 논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와서 얘가 fx거든요. 그러면 얘가 fx인데 너희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fx라고 풀어버려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18번 가봅니다. 자, 이번에는 점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점이 훨씬 쉽다고 봐요. 왜? 뭐 헷갈릴 게 없어요. 그냥 가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1, 2, 3, 4, 5라는 아이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함수의 그래프가 각각 그린 것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들의 값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바로 갑니다. 그런데 얘가 gx였으면 얼마나 쉬웠을까? 근데 합성함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친절한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건데 자, 합성함수라는 게 결국 g를 먼저 가고 f를 가겠다는 소리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1, 2, 3, 4, 5, A, 1, 2, 3, 4, 5. 처음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야 안정적입니다. 헷갈리지 않고요. 자, 처음에 f라는 함수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1은 얼마로? 2로. 2는 4로. 3은 3으로. 4는 5로. 5는 1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괜찮죠?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봐. 1이 어디로 갔어요? 최종적으로? 2로 갔죠? 그럼 1은 최종적으로 2로 갈 거야. 그럼 누구한테 얹혀가야 돼? 1, 그렇지. 좋아. 자, 2는 어디로 갔어요? 1로 갔죠? 최종적으로 1로 가려면 어디에 얹혀야 돼? 그렇지. 오, 좋다. 3은 어디로 갔어요? 4. 그럼 최종적으로 4로 가기 위해서 누구한테 얹혀야 돼? 그렇지. 괜찮죠? 자, 4는 3으로 갔어요. 4가 최종적으로 3으로 가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 아, 그치. 놀 자리를 보고 달릴 뻔해야 돼. 자, 마지막 하나 남은 건 뭐 당연히 이렇게 가겠죠. 1대1이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풀면 돼요. 여기서 틀리면 이제 큰일 나겠지. 자, G 그리고 저 순서만 바꿔서 F의 역함수, 합성함수, G의 역함수에다가 지금 1이 들어갔어요. 자, 거꾸로 가보자. G 역함수 1. 자, 1이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얘는 1입니다. F 역함수 1. 여기서 1은 5로 갑니다. 그래서 얘는 5입니다. G2. 2는 5로 갔습니다. 답은 10. 이렇게 갔습니다. 합성함수 문제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푸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너희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이거 안 그리고 그냥 이것만 보고도 1은 2로 가는데 여기 2로 가는 게 1이니까 너는 1, 2는 1로 가는데 1로 가는 게 5니까 너는 5, 3은 4로 가는데 4로 가는 게 2니까 너는 2, 4는 3으로 가는데 3으로 가는 게 3이니까 너는 3, 5는 5로 가는데 5로 가는 게 4니까 너는 4. 뭐 이렇게 풀면 돼요. 하지만 처음 헷갈리니까 이렇게 그려보시면서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더 좋고요. 익숙해지시면 그냥 저렇게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것들의 단점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22번 가볼게요.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정의된 저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부정 A하고 B에서 만났는데 성분 A, B의 길이를 구하라. 자,
제가 역함수와의 그래프의 교점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와 어떤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다고 했어요. y는 x. 오, 좋아. 도련이가 자신 있게 대답을 했어. 자연스럽게. 오, 좋아. y는 x. 그래, 그렇게 기억하면 되지. 자, 그러면 이 아이라고. 자, 5분의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라는 녀석과 y는 x 이들의 교점을 구할 거야. 자, 날려버리고 5 넘어가고요. 이항시켜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누가 봐도 x는 1, x는 3이에요. 그런데 이 교점은 어디 위에 있어요? y는 x 위에 있다. 그러면 그 교점의 좌표는 반드시 x좌표랑 y좌표가 어때야 돼? 같아. 그러니까 얘는 1,1, 3,3. 이제 여러분들은 두 점 사이의 거리 2루트 2를 구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역함수와의 교점 문제는 오히려 생각보다 쉬울 수 있어요. 물론 어렵게 내려면 작정하고 어렵게 낼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이런 풀이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 가봅니다. 느낌이 여기서부터는 얘들 별로 안 풀었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갑니다. 자, 요거 하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지은이가 힘들어하니까. 함수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도록 한대요. 다시 함수와 역함수가 서로 다른 두 개에서 만나. 그 말은 뭐야? 함수와 누가? y는 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맞죠? 다시 함수와 역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그럼 함수와 y는 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똑같은 얘기라고. 그럼 이제 풀어보자. 함수와 y는 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현준아 뭐 써야 돼? 무슨 식? 그러니까 자, b분의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x라고 놓고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이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뭘 써야 돼? 그렇죠. 판별식을 써야지. 자, 이항식을 정리합시다. 2분의 1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a는 0. 자, 2분의 1 마음에 안 들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6의 x 플러스 2로 만들어봤어요. 판별식 짝수공식 들어갈게요. 3, 3은 9 마이너스 x이 2. 0보다 뭐하다? 맞죠? 그래서 2a 값은 9보다 작다. a는 2분의 9보다 작다. a는 자연수 1, 2, 3, 4. 선생님 답이 저는 4개가 나왔는데 얘는 답이 하나인가 봐요. 어떻게 x가 어. 2보다 크고 자, 딱 여기까지 해서 만약에 이게 답이 나오는 문제였으면 얘는 이게 없었을 거야. 그치? 아마도 여기까지는 푸신 분이 계실 거야. 난 여기까지 풀었다 손. 숙제를 안 했지? 그치? 숙제했으면 옆돌 분은 여기까지 갔었을 거야 분명히. 자, 이제 봐봐. 이게 왜 이렇게 3개짜리 터프가 될 수밖에 없었냐? 볼게요. 그래프 한번 그려드립니다. 이 아이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초계 방정식이 얼마예요? 얼마? 2,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쓰겠다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이 아이의 그래프에서 저 왼쪽 부분은 사라집니다. 흡사 제한된 범위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면 요 직선 y는 x라는 직선이 있거든요. 자, 이 점의 좌표를 제가 살짝 설정해 보면 여기다가 2가 들어가면 4에다 붙겠으니까 2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되면서 요 점의 좌표는 a 플러스 2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y는 x라는 그래프는 이 a의 값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거든요.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원점이 있을 거예요. 그쵸? 원점이 있는데 이 얘가
이 A가 이 그래프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게 시키고 있다는 거야. 그렇지? A 값이 만약에 0이면 2,2일 거고 A 값이 1이면 이 그래프가 위로 이렇게 올라갈 거야. A 값이 3이면 더 올라가고 4면 더 올라가고 5면 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자,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을 텐데 A 값에 따라서 A가 커지면 당연히 위로 쭉쭉쭉 올라가고 있겠죠. 근데 봐봐, 얘는 분명히 Y는 X라는 직선과 만나야 돼. Y는 X라는 직선이 이런 식으로 막 지나가고 있다고 치자.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고 치자. 그러면 봐봐, 얘가 지나는 요 점의 좌표는 2,2예요. 그렇죠? 왜? Y는 X니까. 그러면 이 A라는 값이 음수면 밑에 있으니까 안 돼. 왜? 해봤자 한 번밖에 안 만나니까. 그래서 A가 만약에 0이 되면 요 점을 지나. A가 0일 때. 근데 A가 1이 되면 위로 올라간다는 거지. 그쵸? A가 1이 되면 위로 올라가. 2가 되고 3이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그럼 생각해보자. A가 1이 되면 2,3을 지나. 그럼 요 점이 되거든요. 그쵸? 이 점이 됐을 때 얘랑 두 점에서 만나는지를 지금 저 판별식이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2분의 9보다 작다라고 했어. 좀 그림을 더 디테일하게 그려줄게요. 자, 여기는 2,2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저 A라는 값이 무엇이었다면, 잠시만요. 아, A 플러스가 아니고 A 마이너스이구나. 제가 조금 잘못했네요. 이거 시점의 좌표가 2가 들어갔으니까 2 마이너스 4 플러스 A니까 A 마이너스 2예요. 시점의 좌표가. 이 그래프는 요 점의 좌표가 2, A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려볼게요. 자, 만약에 A라는 값이 0이면 얘는 여기에 꼭지점이 이렇게 그려져요. 당연히 안 되겠지. 기껏 해봐야 한 번 만나겠지. 자, A라는 값이 1이면 2, 마이너스 1이 돼서 여기에 꼭지점이 생겨요. 그렇죠? A라는 값이 2가 들어가면 여기에 꼭지점이 생기면서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렇죠? 한 번 만나겠죠. 이렇게 한 번. A가 3이 되면 3-2니까 요 점을 꼭지점으로 가지면서 이렇게 한 번 만납니다. 한 번. 근데 A가 4가 되면 요 점을 꼭지점으로 가시죠. A가 4가 되면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만나요. 하지만 A가 3일 때는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한 번밖에 안 만납니다. A가 2일 때도 이렇게 가면서 한 번밖에 안 만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왜 판별식에서는 두 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판별식에서는 저 2차식을 통째로 다 쓰고 있거든요. 봐봐. 원래 얘가 여기가 있었다면 그럼 두 번 만나는 거 맞잖아. 원래 얘가 여기 이렇게 있었다면 두 번 만났었겠지. 맞죠? 원래 얘가 있었다면 여기서 또 만났을 거 아니야. 저기서도 만나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만나고 저기서도 만나고 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두 번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야. 그치? 그러면 2분의 9는 도대체 뭘까? A가 2분의 9가 되면 여기 2.5라는 점을 꼭지점으로 가지거든요. 이때는 그래프가 당연히 이렇게 접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보다 작으면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왜냐면 이쪽에서도 만나거든. 근데 실제로 이 그래프는 여기는 존재하지 않았어.
그쵸? 존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판별식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었던 거지. 여기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안 되고, 얘는 어떻게 다행히 요 꼭지점이 이 점과 한 번 만나잖아요. 한 번, 두 번. 그래서 답은 4가 되는 문제가 됩니다.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거 겁나 어려워요. 이게 제가 저번 시간인가 저번 시간에 말했죠. 이 문제집이 가끔씩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를 실어 놓는다. 솔직히 이 녀석은 막 풀러가면 터프 중에서도 윗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냥 뭐 저런 거 풀 수 있나 보다 정도로 하시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느껴지는 게 있으시다면 너무 좋은 거고,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쉬었다 갑니다. 자, 할게요. 아까 23번까지 했었고요. 이어서 31번 가볼게요. 자, 두 함수가 있습니다. 만족시키는 상수의 값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이번에 쪼개져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함수는 f2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고요. 우리는 f2의 값은 a 플러스 2가 되겠죠? 이거랑 당연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a 플러스 2라고 이미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 두 번째 봤더니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a보다 작을 때인데, 얘는 지금 a 플러스 2라고 이미 나와 있죠. 우리는 지금 뭘 구해야 되냐면 g에 a 플러스 2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a 플러스 2는 당연히 a보다 크겠죠. 그렇죠? 이게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에 a 플러스 2가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6. 그래서 3a, 3에 6, 0. 이렇게 해서 3a라는 값이 나왔어요. 이게 앞에 겁니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G3입니다. 요게 이제 관건이죠. 3이 a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제 가능성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3이 a보다 크거나 같은, 3이 a보다 작은, 두 개의 루트를 다 따라가 주셔야 돼요. 3이 a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G3라는 녀석은 위의 식을 따라가서 3, 3은 9에서 6 했으니까 3이 될 겁니다. 3이 a보다 작을 때는 아래 식을 따라가서 G3는 9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F식으로 돌아갑니다. F식으로 돌아가는데, 자, F에 이제 3이 들어갑니다. 3이. 그럼 얘는 더식이 들어갔으니까 a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이 F에 U가 9가 들어갑니다. 그럼 a 플러스 9가 될 텐데, 자, 이제 보자. 얘를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얘가 45라고 했고, 얘가 45라고 했어요. 자, 이거 만족시키려면 a 값은 42가 돼야 되고요. 저거 다 더하는 게 40. 어디? 아, 저거 다 더했구나. 고마워요. 자, 그러면 첫 번째에서는, 이 경우에서는 얘랑 얘를 더한 거니까 4a 플러스 3이 45라는 표현, 4a가 42, a라는 값은 2분의 얼마냐? 아니 2분의 4분의 40이니까 2분의 20인 거죠. 2분의 20 이렇게 처리해요. 자, 근데 이 a가 3보다 크거나 a가 3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2분의 20이니까 얘가 3보다 작거나 같다는 표현은 안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럼 이제 아래쪽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 나온 3a랑 이걸 더합니다. 그래서 4a 플러스 9. 이게 45라는 거고, 4a가 넘어가서 얼마가 되죠? 뭔가 느낌이 딱 좋네요. 자, a가 9라는 값이 됐고, a는 3보다 크다? 아니에요. 그래서 a의 값은 얼마나? 9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미지수를 깔아버리면 우리가 굉장히 난감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우의 수를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다 풀어보시면서 맞는 거를 찾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문제 의도가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자, 34번 가봅니다. 질문 아니었죠? 자, 이렇게 가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그래도 이건 질문이 없네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양 끝단 이렇게 해서 대입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습 문제도 숙제가 나왔어요. 자, 함수 단원에 연습 문제도 숙제 나왔거든요. 자, 바이블 꺼내보세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숙제를 다 못하면 다음 주로 밀리면 다음 주에는 개학이 되고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은 개학 전에 숙제를 못하고 개학을 맞게 되는 최악의 상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남아서 다 하고 갑니다. 이제 근데 선생님 뒤에 학원 있어요. 아 그럼 같이 갔다 와야 되나? 우리 지성이 맨날 뒤에 학원 핑계대고 숙제 안 한다고 하지. 버티고 있어 지금. 숙제 안 하고 쉬고 있다고. 자, 볼게요. 연습 문제에서 질문 받아볼게요. 연습 문제에서 질문. 자, 연습 문제 질문. 12번. 되게 정신이에요. 어떻게 잘해? 시간만 안 하면 참 정신을 잘 해야 돼요. 자자자, 또 질문 12번 질문 나왔고요. 또 푸신 사람이 없구나. 와, 충격적이. 지금 안 풀었지, 숙제. 그렇겠지? 자, 연아, 연습 문제 풀었니 혹시? 네, 그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했는데 교환은 했어요. 질문. 뭐? 5번? 5번. 스톱. 없어? 하진아 12번만 해주면 돼? 9번 안 하면 어? 9번 9번도 해줘? 그거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프 그리는 거 아니야. 그건 하는 거 아니야. 9번. 그럼 없어요? 좋아요. 자, 5번하고 12번 가볼게요. 자, 5번입니다. 두 집합에 대해서 x에서 y의 함수 중에서 자, 저 표현 한번 볼게요. 지금 x가 이렇게 있고요. y가 있어요. 자, 여기서 3은 무조건 5한테 가야 된다. 이건 고정이야, 고정. 그리고 F2는 짝수로 간대. 그럼 얘가 이렇게 가는 경우 1번.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얘는 무조건 얘한테 가는 거, 고정. 그럼 우리가 1번인 경우랑 2번인 경우만 따로 생각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쵸? 얘가 1로 가던 2로 가던 이제 남아있는 선택지는 1과 4의 선택지만 남아있죠. 맞죠? 그럼 1이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은 몇 개? 5개. 왜냐면 여기 뭐 1대1 등 이런 말 없잖아. 그래서 1대1 함수 이런 말 없잖아. 그렇죠. 1대1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얘는 그냥 1이 갈 수 있는 것은 다 되겠지. 그러면 4가 갈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그치? 얘도 볼까? 얘가 2로 갔어? 여기로 갔어? 근데 1이 갈 수 있는 거 여전히 5가지. 4가 갈 수 있는 것도 여전히 5가지. 여기 몇 가지? 50가지. 그쵸? 그러니까 3이 갈 수 있는 곳은 한 가지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2가 갈 수 있는 곳은 두 가지로 정해져 있고 그치? 1이 갈 수 있는 곳 5가지 4가 갈 수 있는 곳 5가지니까 얘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왜냐면 뭐 1대1 등이라든지 다른 특별한 조건들은 그런 거. 자, 12번 가볼게요. 자, K가 0보다 작은 실수에 대해서
음의 실수죠. 자, 저 식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P라고 하고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 삼각형의 넓이가 8일 때 K의 값은 얼마입니까? 딱 그냥 느낌이 어때요? 아, 그치, 한숨 딱 나오고 뭐 어떻게 하는 걸까? 심란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해보자. 이 아이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자,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그래프가 됩니다. 이게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K라는 Y 절편이 될 거예요. 이제 이 그래프는 어디만 쓰겠대요?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쓰니까 어차피 이 부분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상에서는 여기서부터만 사용을 하게 될 테니까. 자, 이때 누구? 역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P라고 하겠대요. 그럼 당연히 어디겠어? 다시 볼게요. 하니까. 자, 이 녀석이 역함수의 그래프. 그럼 당연히 y는 x랑 만나는 이 점이 되겠죠. 그쵸?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P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얘가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P라는 점에서 x축에 수선을 내려고 수선의 발을 그렸대요. 그럼 여기서 수선. 빨간 수선. 이렇게 수선을 내리고 이 수선의 발을 H라고 했대요.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POH 이 녀석의 넓이가 얼마래요? 8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여기까지 괜찮죠? 됐어요? 하시면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역함수의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에서 이 y는 x라는 녀석의 장점을 활용하셔야 되거든요. y는 x는 기울기가 1이에요. 근데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여기가 반드시 45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무조건 45도라는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1대 1대 루트 2라는 비가 뜨게 되고요. 넓이가 8이라고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한 변의 길이가 바로 떠버려요. 그렇죠? 이게 바로 떠버립니다. 4라는 값이. 그럼 누가 봐도 얘의 좌표는 4가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을까? 하진아, 따라왔어? 아직 못 따라왔어? 따라왔어,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대입하시면 되죠. 저 주어진 식에다가 x에다가 4를 대입했어. 16 마이너스 8 플러스 k가 4. 그래서 k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4가 이렇게 가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 역함수에서는 y는 x라는 직선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요. y는 x의 감사함은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뭐 삼각형 이런 얘기 나오면 45도 이용해서 1대 1대 루트 2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좌표가 무조건 x, y 좌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됐어? 오케이. 자, 다른 질문 추가로 없으시면 저번에 공부하던 유리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유리식에서 어느 정도 문제를 풀어보기는 했는데 본격적인 문제는 아직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개념만 열심히 설명을 하고 뭐 예시 몇 개 드리긴 했지만 자, 유리식으로 넘어가 볼 겁니다.
지우야, 우리 예제 몇 번까지 했나요? 예제 1도 안 했나요? 1도 안 했네요. 자, 유리식 가봅시다. 우리 예제 1도 안 했습니다. 1도 안 한 예제 이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봅시다. 자, 유리식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학교 시험에서 이런 연산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왜? 여기는 할당된 문제 개수가 보통 한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문수를 주로 날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가끔 심심하면 번문수 살짝 나오고 진짜 심심하면 비례식 잠깐 나오는 거지. 이렇게 단순하게 연산하는 문제는 진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연산하는 문제를 내면 변별력 자체가 없죠. 그냥 단순하게 연산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뭐 딱히 찾아보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뭐 중요도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쫙 그냥 가볍게 풀어갈게요. 자, 이 둘을 봤더니 통분되어 있습니다. x의 세제곱 플러스 1 그리고 x 플러스 1 누가 봐도 이거 곱셈 공식이죠. 맞죠? 얘가 x 플러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분자는 x 플러스 1 약분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의 문제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약분을 시도한다라는 거고요. 자, 이쪽 거 볼게요. 자, 좌변을 봤더니 x-1과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고요. 자, 우변을 봤더니 x로 묶여서 x-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기에 얘는 공통이니까 이것들만 추가시켜주면 되겠다. 그래서 분모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는 x를 추가시켜줘야 되니까 2x의 제곱이고 여기다가는 x 플러스 1을 추가시켜줘야 되니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런 구성이 됩니다. 자, 이거 인수분해가 될 것도 같은데 되죠? 어떻게? 2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분모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있었으니까 슉슉 더 이상 정리할 건 없으니까 딱 이 정도 느낌. 그러니까 딱히 시험 문제에서의 가치는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우리 함수 풀 때 느껴봤잖아. 엄청 어렵고 복잡하고 뭔가 있어 보이고 좀 뭔가 좀 뭔가 있어. 퍼즐처럼 맞춰지는.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어. 그냥 인수분해. 거의 뭐 다항식의 연산 수준이잖아요. 시험에서 보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인수분해부터 먼저 봅니다. 이 아이를 봤더니 x-2 그리고 x 플러스 1 x-1 자, 인수분해 x로 묶여서 x-1 자, 요 아이는 x-2 x-3 뭐 없앨 거 없앱시다. 이렇게 없어지고 뭐 더 이상 없네요. 그래서 요거 분해 요거 여기도 가볼게요. 일단 얘는 건드리지 말고요. x 플러스 2인데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바꿀 거예요. 자, 이것들 인수분해해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그러면 요거 하나하나 있고요. 이상하다. 뭔가 막 엄청 깔끔한 느낌이 안 드네요. 분모는 요거 나오고요. 분자는 이렇게 남아서 더 이상의 인수분해는 진행이 되지 않네요. 뭐 이런 문제입니다. 재미도 없고 뭐 감동도 없고 그래요. 자, 넘어가 봅니다. 뭐 이런 문제들이 그냥 쭉 깔려 있는데 딱히 재미는 없습니다. 재미는 없어서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대표예제 2번입니다. 딱 제가 여러분한테 이번 유형에서는 뭐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냥 연산 문제라서 또 여러분들이 저런 기본적인 인수분해를 못할 일도 없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상태에서 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저게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이 둘이 통분하면 이거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 두 개 통분하면 이거 나오는 구성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통분합니다. A에다가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묶여졌을 거고요.
b에다가는 x 플러스 1이 붙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x의 세제곱 플러스 1인데 자, 이 x의 제곱 플러스 4라고 되겠죠? 자, 어떤 느낌이에요? 한글식 느낌이죠? 네, 모든 실수 써있잖아요. 얘랑 같다는 소리고 x제곱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a의 값은 2가 되겠어요. 다시 정리하시면 요 분자 정리해 볼게요. 이 x의 제곱 마이너스 2와 얘가 만났으니까 b 마이너스 2의 x 그리고 2b 그래서 b 플러스 1. 근데 여기 4라고 써있네요. 얘는 0이라고 써있네요. b는 2가 되면서 2 들어가면 4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재미없죠? 그렇죠? 한등식도 아니고 자, 뭐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어져 있습니다. 딱히 특별한 재미와 감동은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3번. 제가 웬만하면 한 번 더 하기는 표현 더하기를 무조건 풀어드리는데 그쵸? 딱 보시면 아시겠죠? 그냥 단순 연산 문제들이에요. 자, 요것도 한번 가볼게요. 그렇습니다. 자, 가볼게요. 아까랑 다른 차이점을 느껴보셔야 돼요. 이거 인수분해 안 돼요. 이거 인수분해 안 됩니다. 맞죠? 둘 다 인수분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만약에 통분하게 되면 여기다 곱하고 여기다 곱해야 되는데 몇 번 곱하고 6번, 몇 번 곱하고 6번 곱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곱해도 돼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곱하면 그냥 가자. x의 세제곱 플러스 자 2x의 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하고요. 요거 이렇게 곱하면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헷갈리다. 자,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마이너스 7x 요 마이너스가 요 상쇄됐으니까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7 이렇게 하고요. 자, 없앱시다. 이렇게 가고요. 여기 제곱. 이것도 사라지네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자,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8. x 하나 남네요. x 하나 남고요. 플러스 5 남아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x 이렇게 정리하시면 그냥 끝납니다. 좀 별건 없는데. 이 문제가 원하는 취지는 뭐냐면 자, 연산 너무 복잡하지 않니?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거지. 자, 이 녀석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누자. 그러면 x가 들어가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되면 뺐으니까 3x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b분의 a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목 더하기 b분의 나머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2분의 7이라는 숫자가 있어. 그럼 얘는 2분의 이거 나누면 몫이 3이잖아요. 3 기억하실 거예요. 2 곱하기 3 플러스 1로 쓰던 거 검산식. 그쵸? 근데 그러면 얘는 천천히 보여드리면 2 곱하기 3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쓰는 게 가능합니다. 맞죠? 그럼 이거 약분되면서 자연스럽게 3 플러스 2분의 1인데 얘가 뭐였고 앞에 게 뭐? 뒤에 게 나눈값 여기는 나머지 이런 구성을 띠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목과 나머지를 이렇게 그래서 요 식은 주어져 있었던 요 식은 몫이 한 번 더 되네요. 플러스 3까지 가면은 3x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러면 뺐으니까 플러스 2까지 가네요. 그래서 목과 나머지를 아는 거야. 그래서 x 플러스 3 목 그리고 x 마이너스 1분의 이렇게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얘도 보면 똑같이 나눗셈을 하겠대.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나눗셈을 할 거냐면 자, 이 녀석을 가지고 x 플러스 2를 만들어낼 거거든요. 얘는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렇죠? x 플러스 2 밖에 나오는 녀석이 누구냐? 아니야. 너는 아니야. 그냥 나눗셈을 할게요. 뭐냐 바뀌니까 자,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7 나눕니다. x 플러스 2 자, x 들어가고요. 3x 플러스 7 자, 3 들어갑니다. 그래서 3x 플러스 6 그래서 나머지 1 그러면
자, 요 식은 몫이 x 플러스 3 나눔값이 x 플러스 2 뭐 이렇게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빼기가 앞에 있었으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빼기 이렇게 바뀌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 과정은 뭐예요? 이렇게 날아갈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통분하겠죠? 그래서 x-1 그리고 x 플러스 2로 통분해서 요게 위로 올라가서 2를 만나서 2x 플러스 4 요게 올라가서 2를 만났으니까 이건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래서 x-1 x 플러스 2분의 만나서 x 플러스 5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구해놓은 요 식을 만들어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뻘짓이죠? 봐봐 얘 그냥 전개하면 이만큼이거든요. 근데 얘가 우리가 지금 이걸 만들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어요? 이거 나눗셈 2번 했어요. 맞죠? 나눗셈 2번 해서 2씩 쓰고 소거된 건 좋은데 이것들 계산하려고 또 통분하고 또 연산했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솔직히 저거는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특별한 케이스는 분모 분자가 둘 다 1차인 경우 그때는 메리트가 있어요. 분모 분자가 1차인 경우에.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분모 분자가 1차가 아닌 경우 있죠. 하지 마세요. 뭐 하시면 돼요? 그냥 전개하세요. 그게 사실 속편합니다. 연산만 안 틀리시면 돼요. 이거 나눗셈 정말 짜증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게 암산 처리가 되면 또 모르겠는데 안 되지 않나 봅니다. 안 돼. 이게 겁나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 나눗셈 2번 썼어. 그래서 2번 옮겨 적었어. 뺄셈 했어. 다시 통분하게 또 통분했어. 연산해서 정리까지 들어갔어. 이거 할 시간이면 얘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이 유형은 그냥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1차식과 2차식인 경우 한마디로 요거처럼 이 아이는 특수한 케이스예요. 1차식과 2차식인 경우 요거는 조금 중요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뒤에 나오는 유리 함수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얘는 일단 통분은 불가합니다. 몇 개짜리? 4개짜리야. 분모가 다 달라. 통분하시면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 무조건 저거 써야 돼. 이거 써야 돼. 근데 이렇게 문제를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양심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내게 안 줘요. 1차, 1차 형태로 된 것만 준단 말이야. 그러면 저걸로 한번 해볼까? 자, 근데 1차의 장점이 뭐냐? 자, 보여줄게요. 친절하게 과정을 다 보여줍니다. 자, 별거 없죠? 그냥 분리시켰어요. 여기까지 별거 없죠?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만나서 1 플러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 이쪽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 여기는 플러스니까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1. 자, 여기까지 된 건 보이시죠? 자, 요거 1, 요거 1, 요거 1, 요거 1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4, 4, 4, 4 사라집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남은 거 이렇게 남았어요. 이렇게 4개가 남았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센스가 있으시니까 알아서 이쁘게 잘 묶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연산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연산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나마 이렇게 들어가면 다행인 게 뭐냐면 분자가 지금 1로 정리가 됐죠. 그렇죠? 분자가 1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낫습니다. 분자에 저게 있는 상태였다면 여러분들 곱셈을 하셔야 되지만 분자에 1만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이 상태로 푸시면 되는데 자, 해보자. 한꺼번에 갈래요? 아니면 2개씩 나눠서 갈래요? 이게 아마 현명하겠죠. 분모가 한꺼번에 4개 바뀌어지는 건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2개씩 묶어서 가볼게요. 그냥 앞뒤로 묶어봅시다. 이렇게. 얘는 x 플러스 1 그리고 x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근데 자 이렇게 한번 묶으려고 봤더니 좀 찝찝하긴 하지만 찝찝해? 네. 그럼 누구랑 누구랑? x 플러스 1 플러스
얘 4, 얘 4, 이거 정말 이거 오케이. 자 얘네 둘을 묶어보면 둘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4분의 위로 올라가서 x 플러스 4랑 x 플러스 2를 하시면 되고요. 자 뒤에는 둘 다 마이너스니까 자 x 플러스 2,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2 플러스 x 플러스 3 3이고 이게 2예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안 좋습니까? 별로 좋은 풀이는 아니에요. 여기서 좋은 풀이는 이렇게 묶습니다. 그랬을 때 좀 더 효용 가치는 높은데 그게 아니더라면 차선책으로 이렇게 묶었어야 돼요. 이유는 그냥 이렇게 묶었다고 치자.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돼요. 자 이쪽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거 또 x 사라지면서 1만 남고요. 여기도 똑같이 x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1만 남습니다. 그러면 연산이 이제 또 괜찮잖아요. 그럼 이 둘을 이제 한마디로 통분하신 다음에 얘가 이쪽 분자로 얘가 이쪽 분자로 들어오면 최종적인 연산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런 문제였고요. 뭐 굳이 연산까지는 안 가도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깐이 아니지. 식사 맛있게 하시고 1시까지 모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